100세 시대 건강 비결 알아봅니다. 굿모닝 건강 이야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주치의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홈닥터 예방의학과 의원 기승국 원장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오늘도 긴장되네요 하셨는데 지난번에 전혀 뭐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원장님. 아우, 저는 엄청 긴장됐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좀 쉬어갈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쫙 해서 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첫 방송 나간 이후에 뭐 주변에서도 많이들 알아보시고 좀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전에 홍보를 좀 했고요. 나간다. 예. 저는 성당 다니면서 레지오를 하는데 레지오 형님들이 다들 뭐 구독,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역시 어머니시라 잔소리 엄청 하시더라고요. 너 말을 너무 빨리 했다. 지금도 보고 계시겠네요. 예. 네. 그다음에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좋은 반응과 또 지적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다음엔 조금 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 주변에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뭐 나이 얘기 동안이 시대 얘기했잖아요.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정말이냐 이러면서. 파견팔이라서 그런가 전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원래 방송 모니터는 주변 분들 다 소용없어요. 가족들이 진짜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진짜입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좋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요. 어머니만 내가 왜 자꾸 너무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어머니가 화를 오히려 내시더라고요. 지적하려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되죠. 예. 아니, 근데 그 노인이라는 게 학문적 용어라 그렇게 사용하신 거라고. 그렇죠. 네. 사실은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제가 학회 가거나 이런 데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드리는 멘트죠. 어르신들. 근데 뭐 저 멘토링 해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만 제가 스타트업도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멘토링 해주면 그분만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써라. 노인 뭐 이런 거보다 시니어라는 용어를 써라. 시니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학회나 이런 데서는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궁금해요. 그럼 노인을 학문적인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세요? 노인 올더 어덜트. 올더 어덜트. 쉽네요. 그러니까 뭔가 또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예전에 엘더리라고 표현을 썼다가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다 올더 어덜트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러셨지만 만성질환 관리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건강 유지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저는 맨날 직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이제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를 만나는 코스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업 같은 데서 건강 상담할 때 혹은 이런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죠. 다 따라하면 되고 술 안 드시면 되고 담배 안 피우면 되죠.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한 방에 돌려봐서 저를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를 집에서 좋습니다. 만나게 되면 뭐 웃음기가 싹 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돌려받는 거 다 아시고 평소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서 장애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원장님 얘기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가져온 주제도 역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혈압을 다뤄봤고 오늘은 이상 지지혈증. 어렵습니다. 오늘 갖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예방적 차원에서 보통 고지혈증이라도 많이 하죠. 이상지지혈증이라고 하면은 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고 LDL 콜레스테롤증 아니면 혹은 중성지방혈증 혹은 HDL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낮은 저 HDL 혈증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을 예방하지 않으면 사실은 특히 LDL이 높을 경우에는 그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 고-LDL 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는 약 먹으면 반토막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노력을 기울여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약을 근데 이것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다도 이게 부합하는 거죠. 네, 그렇죠.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 약을.
알겠습니다. 혹시 이상 지지혈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원장님께 바로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0 999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헷갈려요. 고지혈증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라는 표현 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이상 지지혈증 이거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이상이라는 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고 높거나 아니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면 이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로 타겟은 사실은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왜냐하면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걸 높일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잠깐만, 그 원장님 죄송해요. LDL, HDL 이거 조금만 먼저 규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거기가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죽처럼 죽종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좁아지면서 막히거나 혹은 딱딱하니까 잘 찢기기도 하겠죠. 이런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데 반대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수송해서 간으로 오히려 보내죠. 그러니까 HDL이 높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성지방혈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물론 이거 자체도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 위험 인자이긴 한데요. 급성 췌장염 많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술 마시다가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있는데요. 그 경우 급성 췌장염의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상 지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원장님 얼굴이 되게 온화하신 분인데 말씀은 살벌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아주 칼같이 얘기하시는. 아니 근데 이 질환을 갖고 오신 게 이게 많이 흔한 질병이라는 거죠. 최근에 또 환자 수 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꾸준히 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한 20세 이상 그 이상 지지혈증 유병이 한 40%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고 LDL 혈증 같은 경우에는 한 25%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 정도. 근데 문제는 이 질환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생활에 지장이 없죠. 그나마 나타나는 게 눈 밑에 약간 노란 그 황색종이라고 해서 노란 약간 좁쌀 같은 게 생기는 경우, 눈에 각막환이라고 해서 눈의 경계, 특히 검은 눈동자 경계에 이렇게 반지름에 이렇게 흐릿한 게 생기거든요.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이게 되게 강조하는 건데 검진을 하더라도 4년에 한 번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작년에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 올해는 괜찮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작년이 4년째였고 올해는 검사를 안 해준 해라. 검사를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장님 보통 우리가 쉽게 이거 뭐죠? 피 검사를 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아예 쉽게 그러니까 우리 당뇨에서 스틱 같은 거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검사는 없고요. 실제로 금식하고 가서 제대로 그 혈액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혈압은 집에서 재면 되죠. 그다음에 당은 좀 찍어보면 너무 높네. 이제 가서 좀 더 검사를 해봐야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증상이나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금식하고 왜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그러면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사항을 통해서 이제 이거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이면은 생각보다 길거든요. 4년이 올림픽인데요.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4년에 한 번 나온 건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너무 자주 그 결국은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제성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위험군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좀 많다. 그 제가 봤던 환자 중에서 제일 콜레스테롤 높은 분이 제일 몸도 좋았거든요. 그래요? 운동도 엄청 하셨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콜레스테롤 높다는 가족들 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력이었던 거예요. 가족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자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게 정도가 넘었을 때는 좀 급작스러운 어떤 현상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뭐
뇌출혈이나 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주로 심근경색 쪽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족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젊은층도 많았고 노년층도 많았고 이게 연령대마다 좀 다른가요? 뭐 진단 기준이? 그 연령대 자체도 사실은 위험성 인자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상,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55세를 위험 인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이예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자신의 가족력과 병력이에요. 그래서 뭐 위험 인자로 보고 있는 것들이 고혈압이 있는가, 혹은 아까 남자 여자 나이,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 그다음에 흡연 여부, 담배도. 왜냐하면 흡연을 하면은 그냥 콜레스테롤 기준이 콜레스테롤 관리 기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HDL이 낮을 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외에 병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 하면은 보통 콜레스테롤 약을 160부터 먹는데 LDL 콜레스테롤 160부터 먹는데 당뇨가 있으면 100부터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거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인자가 하나 있다. 그럼 70부터 약을 먹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그럼 55부터 먹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거의 심근경색 발생했다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원장님, 그 남자는 45세 기준이고 여성은 55세. 왜 남자가 더 그 빨리 그거를 기준이 좀 내려갈까요? 기준 자체가? 그게 사실은 저도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연구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제시가 됐을 텐데요. 술 담배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럴 가능성도 높고 전반적으로 사실 남자가 일찍 죽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준을 보면은 남자랑 여자랑 어떤 질환이든 남자는 꾸준히 올라간다고 치면 여자는 좀 낮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때가 뭐냐면 폐경 때. 그러니까 폐경 전까지는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유병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전까지는 여자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구 결과가 쌓여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상 지지혈증 증상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히 증상이 없다. 근데 어떤 분은 두통이 있다, 어지럽다 이런 얘기하세요. 이거 맞는 증상이에요? 아마 그거는 아닐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인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혈압. 막 드라마에서 뒷목 잡고 맞아요. 당뇨는 막 다리 자르고 눈 멀고 막 이러니까 살벌합니다. 이상지질증 그게 뭐야? 콜레스테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인지 자체가 좀 떨어져서 사실은 오늘 조금 더 강조하려면 이것도 병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위험도 인식 차원에서 좀 강조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상 지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혈관이 좁아져요.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으로 침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막으로 침투하게 되면 내부는 점점 좁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쪽에 기름기가 죽종이라고 하는 기름기가 막 끼게 되거든요. 죽상이죠. 끼게 되고 또 거기가 그 석회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막에서 뭐 칼슘 등 이동을 석회화가 되면서 좁아지고 결국 좁아졌기 때문에 잘 막힐 가능성이 높고 딱딱해졌으니까 그렇죠. 탄력이 있을 땐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도 뇌출혈과 뇌경색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막혔는데 터졌다고.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좁아지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 탄력도 없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피 검사를 통해서 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쉽네요, 그건. 근데 뭐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왜냐하면 중성지방 원래 이 LDL을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보통 계산식을 통해 중성지방을 통해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중성지방이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근데 200 이상, 뭐 400 이상이 되면 중성지방이 400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계산식이 좀 오류가 나서 LDL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잘 하셔야 되고 정말 어떤 분들은 조금만 밥 먹고 바로 측정하면은 중성지방이 급격하게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통은 한 큐에 말하자면 하려고 대장 내시경 준비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만
저는 온갖 이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탈수를 유발해서 좀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만든 후에 검사를 하니까 이런 검사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도 막 울고불고 난리셨는데 네네. 다시 검사해 보니까 탈수가 아닌 상태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출연하세요. 예. 어머니 항상 걱정하셨어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식을 유지한 채로 조금 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공복 기간 뭐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보통 8시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해리슨 내과 책 보면 전날부터 자기 전에 금식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오후보다는 아침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침 방송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죠. 그러면 점심 좀 굶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오후 늦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 지지혈증 치료를 목표로 하냐, 완치를 목표로 하냐, 관리를 목표로 하냐, 이게 뭐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완치는 안 되니까요. 완치는 안 되니까 평생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목표는 아까 말 개별화해서 요즘 가이드라인들이 계속 개별화되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누구나 160부터 약을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위험성이 높으면은 LDL 콜레스테롤 55까지 내리자. 이런 연구들도 사실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보고 좀 더 낮춰볼까? 이익 있나? 좀 더 낮춰볼까? 이익이 또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서 55까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제이커브 이론에 의해서 너무 낮으면 LDL 너무 낮추면 55면 너무 낮은데 한 30쯤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해리슨 내과 쪽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없다까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특히 질환이 많이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낮춰야 되고 그걸 좀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서로 그 목표치를 좀 개별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먼저 아니요, 수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워낙 다양한가 보죠. 사람마다 그렇죠. 수치가. 사람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병력이나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성질환들이 이런 인생의 유전자의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태어났을 때는 유전질환인 애들 굉장히 치료하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태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유전적 질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유전의 영향성은 줄어들고 이제 삶의 경로에 따라서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노인학에서 중요한 게 각자 하기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내가 환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일종의 맞춤형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원장님 그 이상 지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이런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위험 수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해서도 낮출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콜레스테롤은 내가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외인성 경로와 내인성 경로가 있는데요. 외인성 경로는 내가 흡수하는 게 그다음에 간에서 내가 만든 내인성 경로가 있어요. 흡수하는 거는 한 20% 정도 그다음에 만들어낸 게 80% 정도예요. 그래서 고혈압약 2차 약제로 쓰는 에제티믹 같은 경우는 흡수 억제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제한되겠죠. 20% 정도. 그러니까 17% 정도 효과 나타나는데 스타틴이라고 하는 1차 약제는 간에서 합성을 억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동양인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최저 용량을 먹어도 거의 그 콜레스테롤 반토막 납니다. 효과가 그러니까 좋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생활습관 관리로 많이 효과를 보는 분은 좀 드물고 그래요? 제 환자 중에서도 스타틴을 좀 쓰기가 어려워서 그분은 다발근염이라고 근육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가질환이 있어서 못 쓰고 있는데 그분도 진짜 처절하게 관리하시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메가3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고지혈증, 이상 지지혈증 있을 때 별 효과 없는 거예요? 오메가3 3차 약제로 권유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오메가3는 거진 퇴출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심방세동을 일으킨다고도 하고 예전보다는 적게 드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아까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에제티밉은 흡수가 억제되고 그다음에 스타틴은 합성이 억제된다. 이런 우리가 약을 만들 때는 기전이 명확한 타겟할 때는 기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오메가3는 참 애매합니다.
뭐 항산화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런 게 항산화 효과가 노화를 늦춘다 이런 개념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떤 이런 질환에 타겟팅해서 할 만한 그런 기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네. 어쨌든 약을 꼭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작용은 크게 뭐 일단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 같은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단하신 분도 많고 저희 아버지도 안 드셨는데 그래서 저도 먹을 때 나 일어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육통 부작용이 좀 있고 안 되면 뭐 약을 많이 바꾸면 되니까 나 있으니까 영원히 이 약을 못 먹어 이런 생각보다는 약을 계속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장님도 직접 이상 지지혈증이 있으신가요? 전 당연히 먹고 있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종합병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많은 약간 사이비 의학자들에게 공격 대상이라는 게 실제로 당뇨병 확률을 올리긴 합니다. 올리긴 하는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이익이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을 먹으면 아까 말한 조금만 먹어도 최저용량 먹어도 동에서 반토막 나기 때문에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먹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5094번님이 스타틴 계열 약이 이형 당뇨 유발한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던데 그거는 이거 이미 맞는 교과서에도 건가요? 다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원장님이 뭐 앞서 뭐 식이요법 안 되고 뭐 운동 효과도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좀 힘이 좀 처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말씀하시는 게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거 운동 아무리 하고 식이 조절해도 콜레스테롤 안 떨어지네. 그러면 약 먹으면 반토막 나잖아. 그러면 우리 즐겁게 살면서 약을 먹으면 되겠네. 그렇죠. 하니까 이제 고혈압이랑 당뇨가 엄청 늘었죠. 그래서 이건 논문으로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성 조절 능력이 깨지는 게 만성질환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항상성 조절 능력이 떨어졌는데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만 떨어졌을까? 연이어 고혈압, 혈압 조절 능력과 당뇨 조절 능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만성 질환들의 관리 방법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요.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주 5일 30분 이상씩 땀나게 하시고 식이 조절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지켜야 건강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건강 관련된 이야기, 이상 지지혈증 저희가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오늘도 저희 기승국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